안녕하세요. 머글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를 소개할까 합니다. 말하려니까 좀 민망한데, 제가 아주 대단한 친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김연아입니다. 사실 친구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한 게 연락처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진짜 친구가 맞거든요. 소꿉친구예요, 그것도. 근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동기였고요. 같은 학교 다녔고 10여 년간 같은 아파트 살았고요. 저희 어머니들끼리 동갑이시고 누나들끼리 동갑이에요. 저희도 동갑이고 같은 아파트 24층 그리고 저는 14층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뭐 스케이트장도 같이 다녔고요. 근데 소꿉놀이를 어느 날 하는데 그 제가 아빠고 그 친구가 엄마고 그리고 누나의 친구들이 뭐 아들 자식들 이런 역할이었어요. 역할에 충실해서 그래서 여보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엄청 놀리는 거예요, 누나들이. 그 뒤로 서먹서먹하고 이제 안 친해지게 됐는데 천추의 한입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애청자신데 열등감이 없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 대로 성의껏 대답은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요, 나에 대한 인식이 생긴 이래로 나의 가족을 인식하고 내 친구를 인식하기 시작할 무렵에 김연아라는 사람이랑 친구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그 친구 연락처도 없고요. 교류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해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청난 친구죠. 제가 친구에 대한 인식이 생긴 이래로 이 친구랑 되게 굉장히 가깝지만 멀게 이렇게 지냈는데, 왜 그렇게 된고 하니, 저는 언제나 이 친구는 저한테 엄친딸로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현모양처시고 아주 저한테 교육적으로 압박을 주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러신 분인데도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공부 힘들다고 하면, 공부 안 하면 뭐 할래? 운동할래? 운동 쉽냐? 연하는 뭐 하루에 뭐 운동장을 뭐 15바퀴 기본으로 뛰고 하루를 시작한다더라. 너 운동할래?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한 번은 그 친구 이렇게 그림을 보고 왔는데, 크레파스 칠한 색칠,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그림이었는데 빈틈이 하나가 없더라. 저는 이렇게 크레파스를 칠하면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꼼꼼하게 칠하지 않는데 너도 그렇게 꼼꼼하면 안 되느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교육을 함께 하면서 운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정말 김연아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어렸을 적에는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죠. 그런데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룬 친구잖아요. 부러웠죠. 나는 뭐 고등학교에서 끽해야 공부 막 열심히 해봐야 뭐 반에서 2, 3등 하면은 와 잘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세계에서 3등 하면은 서럽잖아요. 저도 소치 올림픽 응원할 때는 정말 속상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저는 항상 옆에 엄청난 엄친딸이 있는 상태로 초중고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인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올라가잖아요. 14층 있고 이렇게 2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다 알고 이러니까 연하에 이렇게 아버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잘 지내니 하시는데 약줄 한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지냅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 하고 그래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올라가시는데 그래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시는데 되게 쓸쓸해 보이고 되게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연하네 아버님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로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다 온 가족이 다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막내딸이랑 이렇게 어머님만 이렇게 같이 다니시다 보니까 많이 쓸쓸하시고 적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뭔가 부러움? 저는 한낱 고등학생에 불과한데 그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러움? 이런 게 느껴졌었거든요. 한때는 이게 열등감이야, 열폭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신승리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아하니 다 각자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게 너가 지금 너로서의 삶을 살래 아니면 김연아처럼 그런 삶을 살래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김연아 같은 삶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김연아 같은 삶을 살다가도 언제나 평범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꿈꿀 수밖에 없고 그런 안타까움은 늘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특별하고 싶고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뛰어나고 싶고 이런 열망이야 누구나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나 있죠. 근데 얀센의 법칙처럼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나도 특별하고 그 사람도 특별하고 다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의 삶을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 1%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사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랑 제가 여태껏 살아온 삶이랑은 전혀 다른 삶이거든요. 그냥 이거 두 개를 부의 기준에 놓고 비교하자면 당연히 부가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거 뭐 어떡하겠어. 잘 사는 거고 나는 뭐 그만큼 못 살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니까. 내가 뭘 할 때 행복하지? 내가 뭘 하면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연아처럼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죠. 그러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뭐 아쉽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게요. 저도 스피드 스케이팅을 어렸을 때 탔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게 뭐가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너무 부럽고 잘 돼서 좋고 그렇지만 어렸을 적에는 괜히 시샘하고 그랬었죠. 열등감 폭발에. 근데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열등감 느낄 게 1도 없다니까요. 로스쿨라서 특별한 사람들 너무 많고 근데 그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내가 뭘 잘하지? 나중에 내가
로스쿨에 졸업하거든 어떤 점으로 더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사람은 A 뿌리고 나는 B 뿌리고 심지어 난 C 뿌리야? C 뿔도 아니고 C 마이너야? 저는 C 마이너까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성적이 가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저희 친구 김연아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간고사도 봤거든요. 완전 못 보고 망했어 완전. 근데 뭐 자업자득이죠. 제가 열심히 안 한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한 만큼도 잘 안 되고 그냥 걱정해서 뭐 합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더 해보고 더 열심히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항상 마음의 힘으로 공부하고 너무 걱정 말고 우리 띵크레스 리프트너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